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3D 모델을 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피라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터칭하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 피라넷이 2010 프로 버전이 되겠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파일, 에디트, 뷰, 윈도우, 헬프 여러 가지 메뉴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로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라넷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작업한 것을 불러와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 제작이나 페인팅 기능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진하고도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으로 그린 그런 수작업 같은 예를 들어서 연필로 스케치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도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피라넷이 같은 경우 포디움도 V레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뭐 만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또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뭐 JPG라든가 GIF, PNG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거는 공통되기 때문에 피라넷이든 아니면은 포토샵이든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피라넷이 같은 경우는 3D 리터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값, 세로값 뿐만이 아니라 재질이라든가 어떤 깊이, 뎁스라고 하죠. 그러한 값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 피라넷이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를 EPX라고 하는 확장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일에서 오픈을 해보시게 되면 자, 이제 불러와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형식이 all EPX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피라넷이 EPX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불러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이 피라넷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피라넷으로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한 파일을 피라넷으로 불러올 건데 자, 스케치업 자체 파일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확장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스케치업에서 우리가 피라넷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모델을 하나 정도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형태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셔서 뭐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걸 모델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가 배치를 좀 할게요. 바닥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것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고 자, 이런 식으로 뷰를 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저장을 먼저 좀 해주겠습니다. 자, 피라넷이 예제라고 제가 저장을 했고요. 일단 한글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포디움이든 피라넷이든 영문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장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피라넷시에서 불러올 수 있는 형태로 내보내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에서 내보내기 부분에 가시면 3D 모델과 2D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2D 그래픽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내보내기를 하죠. 피라넷이 예제라고 하는 걸로 자동적으로 현재 스케치업 파일에 제목이 피라넷이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보내기 유형 보시면 피라넷이 EPIX, EPX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이게 EPX 파일이고요. 피라넷이 EPXI, PDF라고 하는 파일 굉장히 유명하죠. EPS도 있고요. BMP, 뭐 윈도우 비트맵 파일이죠. 또 JPG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이미지 확장자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TIF, PNG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EPX, DWG, 오토캐드 파일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보내기나 가져오기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 유형에 만약에 안 나타난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스케치업에 정품이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됐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내보내기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도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EPX 파일로 우리가 내보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피라넷이 예제.EPX라고 하는 파일로 제가 내보내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실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옵션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크기와 또 EPIX에 해당하는 옵션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크기를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EPIX에 보시면 가장자리를 내보낼 거냐, 텍스처를 내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크기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잠깐만 끌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되겠죠. 전체적인 크기가 바로 뷰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가서 내보내기 2D 그래픽 하시고요. 옵션. 자, 뷰 크기가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직접 크기를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1000에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높이는 자동적으로 비율에 맞게끔 세팅이 되겠죠. 600에 349 뭐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를 맞추면 너비도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크기를 지정하시고 1000 정도로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EPIX 부분에 보시면 가장자리 내보내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 엣지라고 하는 건데 테두리에서 즉 가장자리를 포함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텍스처 내보내기 텍스처 같은 경우는 재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재질을 같이 저장을 하는 게 되겠고 또 그라운드 평면 내보내기라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 플랜이라고 하는 배경 영역을 포함해서 저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자리 내보내기 정도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업이 피라넷이 예제라고 하는 skp 파일이 아니라 efx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피라넷시로 오셔서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셔야 되겠죠. 자,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해당 예제 파일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저장한 피라넷시 예제라고 하는 efx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fx 파일 피라넷시 예제라고 하는 파일 형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우리가 저장을 했었던 그런 형태가 불러와졌죠. 이거, 그쵸?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색깔을 따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재질의 어떤 벽돌 재질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대략적인 색상들을 불러오는 그러한 형식으로 작업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스케치업 파일을 피라넷시에서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피라넷시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법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피라넷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으시죠? 클릭하시고 New가 있을 겁니다. 클릭합니다. 자, create EPIX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create EPIX 파일인데 from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create EPIX 파노라마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EPX 파일을 만들겠다 하는 거면은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new EPIX 파일을 만드는데 사이즈가 나와 있죠. 자, 정해져 있는 사이즈도 있습니다. 800에 600, 뭐 1024, 768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고 커스텀을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800에 60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넣어 주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것과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얘기하는 거게 되겠죠.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꼭 가로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 풍경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인쇄에서는 가로로 긴 배치를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반대가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냐 포트레이트냐 원하시는 인쇄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어떤 해상도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리솔루션, 해상도. 지금 3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DPI와 픽셀스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단위가 있는데요. DPI를 많이 쓰죠. DPI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는 도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P 같은 경우는 퍼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I 같은 경우는 인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PI라고 하는 거는 인치당 도트의 개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상의 어떤 정밀도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단위가 이 DPI라고 합니다. 도트 퍼 인치. 인치당 도트의 개수라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픽셀스 퍼 센티미터죠. 센티미터당 픽셀 개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원하시는 단위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리솔루션, 해상도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드, 하이트 값은 설명을 드렸고 뎁스 값이 있죠. 뎁스가 바로 깊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깊이 값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뷰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플랜 뷰라고 하는 거는 평평한 보기라고 해서 평면도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션 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면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물이라든가 물건을 정면에서 보는, 정면을 그린 육면도가 되겠죠. 엘리베이션 뷰는 정면도, 플랜 뷰는 평면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거를 세팅을 합니다. 800에 600, 300 DPI, 랜드스케이프, 뎁스는 600, 뭐 300 정도로 할까요? 600으로 다시 할까요? 플랜 뷰로 해서 마침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의 종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게 되겠고요. 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U 버튼 눌러서 create EPIX 파일인데 뭐 어디서부터? 이미지 파일로부터 불러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EPX 파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자,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열기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를 불러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BMP라든가 TIFF, 뭐 JPG, PNG, PIC라든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EPX 파일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취소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자, 이 툴바라고 하는 부분, 여기 위쪽 툴바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일 매니저, 컷아웃 매니저, 레이어 매니저 등 여러 가지 등과 락 세팅, 내비게이트, 스탠다드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자, 스타일, 뭐 컷아웃,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스타일, 컷아웃, 레이어, 컬러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똑같습니다. 스탠다드까지요. 틀린 점은 아래쪽에 리셋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포지션 툴 윈도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탠다드 스크린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는 게 조금 틀리죠. 그 다음에 맨 위쪽에 보시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해볼까요? 덕이라고 하는 거는 부두, 선창을 얘기를 하고요. 어떤 고정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툴박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덕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줄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줄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가로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시는 형태가 되었고 어디다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대로 하려면 이렇게 만들고 다시 오른쪽 버튼 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빼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잘 안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도구바들 이렇게 꺼내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다가 배치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도구 상자 분리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툴바 부분에서 좀 볼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스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스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라이브러리 피라니시 툴스 used by the style selector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새로운 스타일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고 새롭게 작업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을 제어하는 게 이 스타일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꺼주고요. 자, 컷아웃 매니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플로팅이 되는 단면이 장면에서 표시가 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컷아웃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겠고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이즈나 회전, 크기 같은 것들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삭제도 하실 수가 있고 섀도우, 그림자에 대한 소프트니스, 부드러운 정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블렌드값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컷아웃 매니저. 나중에 실제로 쓸 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매니저라고 하는 거. 레이어는 포토샵 같은 거나 일러스트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한 장 한 장에 겹쳐져 있는 투명한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쪽 종이에다가 집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위쪽 종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각각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세 장을 겹쳐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있겠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보여지게 되면은 마치 한 장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각각 사람의 도화지, 그 다음에 나무의 도화지, 집의 도화지가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이런 각각의 도화지들을 바로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각각 나누느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게 복잡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복잡하게 채색을 하고 효과를 주게 되면은 컷아웃만 있는 부분 아니면 채색만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이 피라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도화지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레이어 매니저 부분이겠고요. 보시면은 move 레이어 업, 레이어를 위로 올리는 거, 아래로 내리는 거, 새로 레이어를 삽입하는 거, 복사하는 거, 삭제하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레이어 할 때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컬러 팔레트죠. COLOUR 팔레트, 컬러입니다. 영국식 스펠링이죠. 클릭하시면 컬러라고 나오게 되겠고요. 말 그대로 색상 값들을 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컬러 값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를 세팅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RGB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컴퓨터 같은 데서 사용되는 이런 코드, RGB 코드를 여기다가 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RGB도 있고 HLS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흔히 컴퓨터에서는 RGB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바 부분에서 다이나믹 세팅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세팅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브러쉬 스프레드라고 나와 있는데 브러쉬의 퍼짐에 대한 여러 가지 세팅이죠. 도구의 자세한 옵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 스프레드도 있고요. 페이드 효과 같은 것들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부분까지 했죠. 스타일 레코더. 쉽게 말하면 스타일 녹음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자동으로 스타일 같은 것들을 기록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테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재질 부분이죠. 여러 가지 재질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꺼주고. 자, 그리고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어드밴시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러쉬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브러쉬의 에스펙트 레이티오, 비율 같은 것들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반복될 때 어떤 식으로 옵션을 줄 것인가
프로파일은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부분입니다. 또 고급 옵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툴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 부분입니다. 없어졌죠? 제가 켜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툴 옵션, 현재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러쉬에 해당하는 거가 나와 있고요. 페인트, 필 선택하시면 필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페인터라고 하는 거 선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도구에 대한 옵션 사항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툴 옵션 부분이 되겠고요. 컬러, 텍스처 앤 그레인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해제하면 이쪽이 없어졌죠? 클릭하시면 다시 나옵니다. 컬러, 텍스처, 그레인에 해당하는 것들을 세팅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클릭해서 빼서 쓰실 수도 있어요. 다시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락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내비게이트,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보는 부분, 또 헬프 어시스턴트, 도움말 같은 것들, 툴, 왼쪽에 툴이죠? 락, 잠그는 부분, 이 아래쪽입니다. 인포메이션, 이거는 정보, 위쪽이거든요. 이 부분,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창이 되겠어요. XY 값이라든가 메테리얼 같은 것들을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죠? 아래쪽에 이 부분입니다. 해제하게 되면 없어졌죠? 상태 표시줄, 상태 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바, 이쪽에 메뉴바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어디 갔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죠? 메뉴바를 클릭해서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탠다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하니까 또 없어졌네요. 오른쪽 버튼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그 다음에 뭐 인쇄하기, 미리 보기, 뒤로 되돌리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부분, 도구들이 나와 있는 스탠다드 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툴바 부분에서는 없는 게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나온다고 했었죠? 리셋 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툴, 도구를 리셋, 다시 원래대로 세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끄면은 세팅값 같은 것들이 이전, 원래 값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피라네시 같은 경우는 설정이 초기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업, A라는 작업을 하고 나서 B라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팅이 다 A라는 작업에 맞춰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리셋 툴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브러쉬를 여기 크기 같은 것들을 100으로 바꿨고요. 뭐 클릭해서 이렇게 크게 바꿨고 앵글 값도 이렇게 바꿨고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니스 값도 바꿨고 색상도 이렇게 뭐 다른 색으로 바꾸고 뭐 원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한번 바꿨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작업에서 또 쓰려고 그러면 얘도 또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고 앵글 값, 소프트니스 값, 또 컬러 값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A라는 프로젝트에 맞게 맞춰져 있겠죠. 피곤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을 누르시면은 사이즈, 앵글, 소프트니스, 컬러까지 싹 다 원래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 리셋 툴이라고 하는 이 도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리셋 툴 버튼을 눌러서 깔끔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리포지션 툴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도구 윈도우 같은 것들을 위치를 다시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리포지션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세팅해 놓은 게 다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피곤해지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 같은 게 막 여기저기 팔레트 같은 것들을 옮기고 윈도우도 옮기고 했을 때 다시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리포지션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아 있는데요. 뭐냐면은 어떤 단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단위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인치 단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밀리미터 단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중간쯤에서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파일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파일 이름, 지금은 아무것도 안 정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아티스트, 제작자 정도가 되겠죠. 카피라이트, 뭐 저작권 같은 것들, 리솔루션, 해상도,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언노운이 있고 마이크로가 있고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인치, 피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단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모델 유닛 1 모델 단위당 1mm라고 하는 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세팅을 해주시고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밀리미터로 나오게 되겠죠. 인포메이션 부분 이쪽 부분을 살펴보시게 되면 갖다 대면 좌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로값, 세로값, 깊이값 같은 것들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그 해당 프로젝트에 맞게 단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피라네시에서 작업한 것들을 뭐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인쇄를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얘를 인쇄한다고 했을 때 파일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있겠죠. 보시면 프리뷰가 있고요. 프린트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프린트, 프리뷰, 인쇄, 미리 보기와 인쇄가 되겠죠. 얘를
프리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세로 형태로 해서 되겠고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로 형태로 인쇄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는 이대로 인쇄가 돼버리니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서 포트레이트가 세로 형태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가로 형태인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형태로 A4를 눕혀서 인쇄가 되겠죠. 자, 사이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하겠다. 사용자 지정 크기를 해서 여기다가 직접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뭐 A4를 많이 사용하고 A3, 5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형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서 여백, 여기에 뭐 좌우, 위아래 여백을 어떻게 지정을 할 것인지 직접 지정을 하게 되겠고요. 단위는 인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렬, 가운데 정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CENTRE라고 되는 부분이 센터예요. 영국식 스펠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죠? 센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왼쪽 상단 부분에 붙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좌우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위아래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지금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이 되어 있는 부분을 뜻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전체 크기를 뜻하는 게 되죠. 이 A4 용지에 정확하게 가운데 오게 하려면은 여기 부분 다 체크를 하시면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셋업까지 완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터는 프린터 되는 거고요.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모드로 랜드스케이프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이 똑같고 왼쪽과 오른쪽 여백이 똑같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모델이 오게끔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셋업 부분에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줌아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줌인과 줌아웃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클로즈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피라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헬프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홈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피라네시를 만든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유저 포럼, 사용자 포럼 같은 게 있고 샵도 있고 피라넷이 갤러리 같은 것을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올린 앨범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호텔 아트리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사람 이름인가요? 작업을 한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되겠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음 작품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 같은 물감으로 채색한 것 같은 것들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라넷시 갤러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피라넷시에서 브러쉬 도구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여기 부분 브러쉬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브러쉬라고 써있죠? Paint an Effect on the Scene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새로운 창을 좀 불러와서 거기다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파일에서 New 누르시는 거 아시죠? New 보시면 3개가 있죠? Create on EPIX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먼저 선택하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0에 600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랜드스케이프로 세팅을 하고 다 그대로 두고 맞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브러쉬 선택이 되어 있고요. 도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 상태로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이제 옵션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있고요. 사이즈, 앵글, 소프트니스 라고 하는 값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재질 같은 것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컬러, 텍스처, 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쉐입 부분에 보시면 서큘러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하고 리탱귤러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형과 사각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원형이면 현재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원형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리탱귤러 사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사각 형태가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소프트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오는데 소프트 효과를 없애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동그란 것과 사각형을 확실하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레스터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브라우저가 있고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브러쉬 모양을.
그래서 레스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어떤 브러쉬 소스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그 모양을 브러쉬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브리슬 블러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흙 뿌리는 효과, 스프레이 같은 효과, 그런 효과를 사용할 때 이걸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모양이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즈, 픽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단위고요. 사이즈, 40의 사이즈. 현재 지금 이렇게 원이 나오고요. 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커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면 직접 수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셔갖고 수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앵글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자, 앵글은 말 그대로 어떤 각도를 얘기를 하죠. 원 같은 경우는 뭐 힘들고 앵글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소프트니스를 줄이면 자, 원래 0도일 때는 기본적인 값일 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휘어지죠. 자, 각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니스는 이렇게 부드러운 정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얘를 이렇게 100일 때는 이 정도로 부드럽게 나오는 반면에 줄이게 되면 아예 부드러운 정도가 아예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구별이 될 겁니다.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소프트니스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니스의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게 reset value for the current tool이라고 하는 current tool, 현재 툴을 리셋, 초기화하는 거죠. 자, 제가 사이즈를 90 정도로 바꾸고 앵글도 바꾸고 소프트니스도 바꿨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여기에 있는 리셋 누르시면은 해당 도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해당 도구만 초기화를 하는 게 이 reset value for the current tool이라고 하는 조그만 버튼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select to use the brush dynamic setting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dynamic settings라고 하는 창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크게 브레스 스프레드라는 것과 컬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과 페이드 그리고 프레셔 세팅이라고 하는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어떤 커지는, 번지는 각도라든가 사이즈라든가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브러쉬 스프레드 부분에 마크라고 하는 것과 앵글 사이즈가 나오게 되겠고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에 흩어져 있는 확산, 분포값 같은 것들 세팅하게 됩니다. 자, 초기 값으로 다 되돌리고요. 자, 마크 값이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클릭하고 있어도 이런 식이 되는 반면에 마크 값을 많이 주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요. 그쵸? 똑같이 제가 한 겁니다. 마크가 0일 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되고 마크 값이 높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분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원래대로 리셋을 누르고요. 앵글을 말 그대로 회전값이죠. 클릭한 상태에서 이거 하고 앵글을 줬을 때 값하고는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쵸? 자, 이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리셋을 하고 사이즈는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됩니다. 꾹 눌렀을 때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효과가 들어가는 게 사이즈. 컬러 스프레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색상이 분포되는 값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랜덤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브러쉬가 빨간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컬러 값이 레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컬러 스프레드 값이 현재 0이죠. 0일 때는 이런 식으로 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컬러 스프레드 값을 이렇게 끝까지 높이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씩 클릭을 해볼까요? 컬러 스프레드 값이 낮을 때는 클릭 해도 빨간색만 나옵니다. 얘를 높이게 되면은 클릭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색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컬러의 어떤 랜덤 값을 줄 때 바로 컬러 스프레드라고 하는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0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0으로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확한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넣을 때 0값을 주면 되고요. 지금 255라는 걸로 한번 예제를 해봤는데 랜덤으로 무작위로 255개의 컬러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랜덤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 페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에 보시면은 넌과 오퍼시티, 어렁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또렷하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죠. 오퍼시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좀 많이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릿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뒤로 되돌리시고 리셋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렁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1000이라고 하는 픽셀 수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으로 한번 해보고 페이드 아웃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드래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페이드 아웃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부분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자, 이렇게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진하게 잘 나오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효과가 되겠고요. 페이드 인은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진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처음에는 흐릿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죠. 이게 페이드 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페이드 인과 아웃 설정을 해서 이 끝부분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드 아웃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길이 값을 수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짧은 상태에서 흐릿하게 나오게 되겠죠. 더 짧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짧게 나오죠. 93 정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 어롱 스트로크는 페이드 값을 주는데 시작할 때 혹은 끝날 때 따로따로 값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뒤로 좀 되돌리시고요. 자, 그러면 다이나믹 세팅 부분이 되겠고요. 프레저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압력 부분을 세팅하는 거죠. 타블렛 같은 것들 압력 세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리셋은 눌러봤으니까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나믹 세팅 부분의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해당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브러쉬 세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타입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에스펙트 레이티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러쉬의 어떤 비율 같은 것들, 가로와 세로의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세팅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브러쉬를 좀 여기에 있는 레스터 브러쉬로 좀 바꿔서 모양을 사람 모양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으니까 크기를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오고 빨간색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이런 사람 모양의 브러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클릭하면은 이런 모양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에스펙트 레이티오라고 하는 값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100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10 그리고 오른쪽으로 1000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100을 기점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고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뚱뚱하게 나와요. 그쵸? 위에서 아래로 누른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해서 반대로 1000에 가까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누른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눌린 것 같은 혹은 좌우로 눌린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여기 에스펙트 레이티오 비율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가로 세로와 어떤 높이값 같은 것들은 비율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에서 조금 날씬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0 정도로 하시면 좀 날씬한 형태가 되겠고, 좀 작고 뚱뚱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100에서 뭐 밑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로 좀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원래 값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10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리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피트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노멀과 스페이시드와 컨티니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노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선입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양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브러쉬의 간격 값으로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노멀에서는 비활성화였는데 이거를 선택하니까 25%가 됐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간격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자, 뒤로 되돌리고 수치를 더 많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리피트에서 이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띄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티니어스라고 하는 부분은 또 선택하니까 여기 부분이 비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연속적으로 긋는 걸 말을 해요.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어쨌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노멀과 이런 식으로 수치를 주실 수가 있고요. 자, 노멀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컨티니어스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연결이 잘 되어 있죠.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팔로우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팔로우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리는 방향을 따라서 이 브러쉬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팔로우 스트로크가 체크가 해제되었을 때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팔로우 스트로크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이 브러쉬가 내가 가는 선의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를 따라간다, 팔로우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 옵션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는 해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이미지하고 월드 픽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브러쉬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과 수직으로만 선이 그려지고요. 어떤 각도가 있는 선이라든가 대각선에서는 사용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도가 있는 선을 그릴 때 사용하게 되고요. 도형이 어떤 테두리 선을 따라 그릴 수가 있고요. 픽시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각선 그릴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픽시드는 클릭하면은 여기 픽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로 선을 그린 어떤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테두리 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메뉴들이 어떤 브러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그쵸? 원형을 선택하니까
여기 리피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쵸? 클릭하시게 되면은 소프트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래처라고 할까요? 이거하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프트 부분은 가장자리의 밖으로 부드럽게 번지는 걸 뜻하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가장자리 안으로 부드럽게 번지는 효과입니다. 이거는 안과 밖으로 부드럽게 번지는 브러쉬를 뜻하는 게 되는데, 자, 원형 브러쉬에서 소프트니스 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자, 소프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각각 크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프트는 가장자리 밖으로 은은하게 퍼지는, 두 번째는 안으로, 세 번째는 안과 밖으로 이런 식으로 효과가 각각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러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보면 램프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은 가로 그라디언트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런 옵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램프를 체크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죠. 가로 형태로 해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것 같은 효과가 삽입이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뒤로 좀 되돌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조금 크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브러쉬에서 현재 여기 있는 다이나믹 세팅과 어드밴시드 세팅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뭔가 선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오시죠? 이거를 각각 어떤 드래그를 해가지고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검정색 점이 있고요. 흰색 점이 있는데 검정색 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막 바뀌는 거 보이시죠? 흰색 점을 드래그 하시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회전이 됩니다. 검은색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찌그러지죠. 브러쉬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양 동일하게 반대면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 앞에 있는 이 모양 원하는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스프레드 흩뿌리는 브러쉬가 되겠고요. 사각형을 선택을 해보고 회전값이 150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0으로 세팅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사각형의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프트니스 값을 줄이게 되면은 좀 더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스프레드 브리스트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자, 여기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바꿀 수도 있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흩뿌리는 듯한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점점점점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앵글이라든가 소프트니스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퍼지는 정도겠죠? 자,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사이즈는 안 건드릴게요. 각도 부드러운 정도로 이 정도 100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네요. 얘가 지금 1일 때는 보시면은 한 개씩 찍힙니다. 그쵸? 보이시죠? 한 개씩 클릭할 때마다 이 원 안에 한 개, 여기 한 개 찍겠죠? 얘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찍히게 되고 얘를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개수가 더 많이 찍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산되는 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리고 오른쪽 버튼 리셋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대로 값이 세팅이 되어 있겠죠? 자, 왼쪽에 있는 레스터 브러쉬라고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해봤죠?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금 피플이라고 하는 폴더로 들어가 있는데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사이즈 조절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가 이렇게 브러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고요. 색상도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레스터 브러쉬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에서 New를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브러쉬도 리셋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우리가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좀 작업할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해서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으로 들어가셔서 객체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고요. 사각형 하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고요. 다음에 네, 높게 만들어주시고 자, 이거를 위아래 좀 굴곡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L 버튼 눌러서 중간점끼리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연결을 마음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낮춰주고 얘는 좀 높여주고 얘는 이런 식으로 자, 원하는 대로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상태에서 우리가 내보내기를 좀 해주죠.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 누르셔야 되죠. 그 다음에 2D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누르셔야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클릭하시고요. 자, 내보내기를 뭐라고 할까요? 자, 브러쉬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가 됐고요. 다시 피라넷시로 이동하셔서 파일에서 오픈을 하셔야겠죠? 브러쉬 연습이라고 하는 거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와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들 있죠? 여기 선도 있고 여기 선도 있고 이런 선, 뭐 이런 선들을 따라서 자,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을 그릴 건데 자, 지금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뭔가 어색합니다. 벌써 너무 선도 크고 말도 안 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겠죠? 자, 취소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브러쉬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5 정도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5는 너무 작네요. 한 8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나죠. 빠르게 그리게 되면 천천히는 상관없는데 조금만 빨리 가도 점점점점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건 왜냐? 리피트 부분이 노멀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거를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거는 간격을 퍼센테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리피트에서 컨티니어스라고 하는 연속된 값을 세팅을 하면은 한 줄로 쭉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컨티니어스라고 하는 거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을 그려야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따라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너무 힘들죠? 이렇게 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취소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하느냐? 우리가 Shift 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직선이라든가 그런 수평 직선이나 수직 직선이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직선이긴 직선이지만 정확하게 90도나 180도가 아니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위로 90도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요. Shift 누르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정확한 직선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은 안 되죠. 하려고 해도 좌우로 똑바른 것과 위아래로 똑바른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Shif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려봤죠. 안 맞죠, 이거랑. 대강 여기 부분은 살짝 맞고, 그쵸? 전체적으로 수치가 안 맞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도가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자,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월드 액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환경에 어떤 기준축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위쪽으로 긋게 됩니다. 근데 잘 안 그려지죠? Shift를 누르고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선을 그대로 따라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느냐? 바로 이 스케치업에서 사용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브러쉬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월드 액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다른 세팅을 안 해도 이 자체의 어떤 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뒤로 되돌리셔서 자, 옵션이 한 개가 더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타입 부분에 픽시드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픽이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조그마한 십자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선을 그릴 방향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리겠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 선을 가지고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리게 되면은 자, Shift를 누르고 그리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안 그려져요. 그쵸? 안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뜻대로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픽이라고 하는 걸 세팅해서 여기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긋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입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Shift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이나 정확하게 수직의 형태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월드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축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방향을 직접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픽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원하는 세팅 방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도구들 중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줌 인 앤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확대하고 축소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위쪽에 도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줌 인과 줌 아웃이 있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1대1, 1대2, 1대3 이런 비율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previous, next, 그 다음에 initial, 그 다음에 zoom, fit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선택을 했더니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창이 하나 열린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줌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고 이런 모양의 더하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Shif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축소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줌 도구를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줌 인이라고 하는 도구가 선택이 되고요. 클릭하면 확대, Shift를 누르면 줌 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줌 인아웃 같은 경우 마우스 휠을 이용하셔서도 하실 수가 있죠.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밀면 확대가 되고요. 몸쪽으로 당기면 축소가 되죠. 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여기 도구를 클릭하셔서 확대, 그 다음에 축소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1대2, 뭐 1대3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위쪽으로 가셔서 3대1이면 더 커지고 9대1이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비율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전 프리비어스 뷰 같은 경우는 이전 뷰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이전 뷰. 이거는 다음 뷰. 우리가 언더와 리드와 같은 것과 비슷한 거죠. 이전 뷰 봤었던 걸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대나 아니면 축소를 되어 있을 때 줌 100%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100%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자, fit to window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에 딱 맞춰서 확대나 축소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딱 맞춰서, 이런 경우도 딱 맞춰서 이 윈도우 사이즈에 맞게 fit, 맞춰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fit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네모박스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축소가 되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체크가 되겠죠. 확대, 축소를 함에 따라서 여기 내비게이트 창에 이런 네모박스가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뭐 1대1, 1대2 이런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1대1이라고 써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비율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대1이면 확대가 많이 돼 있을 거고 1대10이면 이렇게 축소가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상태 표시줄에 있는 이 부분에서도 클릭을 하셔서 가지고 우리가 이런 비율에 따라서 이미지의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클릭하시게 되면 RGB, 뭐 밑에는 잘려서 안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가 깊이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나오실 거고요. 뭐 이런 걸 클릭하시면 매테리얼을 보여준다든가 이미지 사이즈를 보여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밑에는 뭐 상태 표시줄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브러쉬 도구의 아래쪽에 있는 펜슬은 연필을 얘기를 하는데요. 선을 뒤로 그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클릭하셔서 create an EPIX 파일 다음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죠. 마침 눌러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건 쉽죠. 브러쉬 도구랑 비슷합니다. 선택하시면은 shape, 그리고 fill, 뭐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어져 있는 선, 원, 3D, line, thickness라고 해서 두께값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처음에 있는 거 draw single line이라고 되어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single line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선을 얘기하겠죠.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클릭하고 다른 데 가셔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직선을 그리는데 바로 이거죠. 선택한 도구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가로 혹은 세로로 정확하게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Shift를 떼면은 대각선이나 뭐 아무데나 직선의 형태를 그릴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음 보시면은 커넥티드 라인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하나의 선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클릭하고 다음 클릭을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ESC 누르고 컨트롤 Z 뒤로 되돌려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Draw a Rectangle, 리탱글이 사각형을 뜻하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가 빨간색으로 꽉 차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원 똑같습니다. 서클을 이렇게 그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사각형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원이라든가 정사각형을 그리려면은 Shift를 누르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Shift 드래그 하시면 정사각형, Shift 원을 드래그 하시면 정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라인 thicknes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의 두께죠. 이렇게 3일 때는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졌는데 얘를 이렇게 한 35 정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껍게 그려지게 되겠고 더 많이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두껍게 그려지게 되겠죠. 선의 두께를 세팅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리셋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이쪽에서 사각형이나 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엔티얼리어스 부드럽게 해주는 세팅 값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필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채워주기 값입니다. 즉 사각형의 안쪽을 채워주는, 원의 안쪽을 채워주는 옵션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각형을 그리면 안에가 채워지고요. 필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도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fill이라고 하는 게 체크를 해제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라인 스키니스 값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외곽선이 필요가 없는데 fill을 체크를 해제하면은 원이나 사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인, 외곽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인 스키니스 두께 값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선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쵸? 두께를 더 많이 하면은 더 두꺼운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두꺼운 사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앵글 같은 경우는 각도죠. 이렇게 각도를 지정하시게 되면 사각형, 이렇게 각이 있는 사각형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원 같은 경우는 각도가 크게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손으로 자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뒤로 되돌려 주도록 하겠고요. 이 도구만 원래대로 리셋 값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 이미지, 월드세스, 픽시드 디렉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해봤던 부분이죠. 사각형 같은 것들을 그려서 옵션을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따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이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도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텍스트라고 하는 도구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는 add text cutout, 텍스트라고 하는 컷아웃을 씬에다가 삽입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삽입한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를 선택하고 화면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피라넷이 경고창이 뜨고요. 뭐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텍스트,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삽입할 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글자를 삽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를 삽입하셔도 되고, 알파벳을 삽입하셔도 되겠고요. 자, ABC, 뭐 이런 정도로만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작게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글자가 ABC 중에서 B의 이 아래쪽 부분만 나타나게 되니까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폰트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있죠. Select Font and Size for Text Cutout. 텍스트 컷아웃의 폰트라든가 크기를 지정하게 됩니다. 자, 가장 처음에 글꼴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시게 되면은 굴림부터 시작해서 뭐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굴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거하고 제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글꼴이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틀리게 나오실 거고요. 자, 뭐 보통 기울임꼴, 굵게, 굵음 기울임꼴, 이거는 속성들이죠. 보통은 얇은 거, 기울임꼴은 이탈릭체, 굵게는 볼드, 이건 두 개 다 한 거죠. 자, 보통으로 하고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256이라고 하는 큰 크기가 되어 있는데 16 정도로만 해볼게요. 자, 16 정도로 해도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폰트 말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높이 값이 1800 정도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와 너비 값을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수치를 한 100 정도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지워주고요. 한 100으로 세팅을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작아진 거 보이시죠? 자, 100은 너무 작고 200 정도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 정도로 세팅을 하니까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클릭하시면은 빨간색의 형태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A, B, C. 자, 이렇게 적혔습니다. 자, 그럼 폰트 사이즈를 256으로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또렷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왜 또렷하게 안 나왔냐면은 글자는 작은데 높이가 200이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글자가 좀 깨집니다. 흐릿하게. 근데 글자 크기를 크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200의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글자를 놓더라도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차이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시크니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되는데, 자, 지금 ABC라는 글자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서의 모양하고 똑같이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크니스라고 하는 값을 삽입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몇 정도로 해볼까요? 3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서 값이 좀 이상해졌죠. 갑자기 네모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뭔가 좀 틀리죠? 자, 이거는 위쪽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3차원 3D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섀도우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클릭하시면 그림자가 표시가 돼요. 컨트롤 Z 눌러서 섀도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크니스 값이 32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ABC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림자 모양이 ABC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보고 뭐 그림자, 뭐 해가 이쪽에 있나 봐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왼쪽 하단 부분으로 ABC라고 삽입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면은 아, 이게 현재 3D 형태로 삽입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위쪽에서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는 버티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시고 나서
벌써 커서가 좀 네모가 위쪽으로 커졌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ABC가 나오고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왼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위쪽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ABC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3D 형태로도 삽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ABC라고 여기다가 적은 것을 여기다가 적으셔도 됩니다. ABC라고 제가 써놓은 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앵글, 트위스트, 스케일, 뭐 옵셋 등등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BC라고 썼고 그 다음에 높이는 200 정도, 시크니스 값은 30 정도 줬고요. 버티컬 체크되어 있고 섀도우도 체크되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좀 되돌리죠. 섀도우 값을 좀 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앵글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각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각도가 들어가게 되죠. 위쪽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뭐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앵글은 그대로 두고 자, 트위스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옆으로 휘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앵글에다가 트위스트를 같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A, B, C 휘어져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하게 되면은 트위스트 더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또 효과를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앵글이나 트위스트 값을 이용해서 3D 객체를 회전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이 있죠. 111이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버티컬 같은 거 해제하시게 되면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값도 0으로 좀 해서 자, 이렇게 보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값이 W는 위드, 너비값, H는 하이, 높이값, D는 뎁스, 깊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돼 있죠. 링크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를 조절하게 되면 같이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들어가게 되고요. 높이, 너비, 깊이가 다 같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게 되면은 3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한 1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한번 좀 조절을 해보죠. 이거 체크를 해제를 하고 높이값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높이만 작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나머지는 1이고 높이만 0.13이 됐기 때문에 찌그러집니다. 자, 얘를 다시 1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번에는 놔두고 너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는 그대로인데 너비만 넓어져서 또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나타나게 되겠죠. 이 스케일 값에서 글자의 높이나 너비나 그리고 깊이 값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체크를 하고 하나만 움직이는 원래대로 하셔야겠죠, 일단. 자,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이거 딱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편리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자 색상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또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글자 색상을 넣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문자, 텍스트 도구 알아봤습니다. 자, 깔끔하게 리셋 툴 하셔서 다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다 꺼주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필이라고 하는 페인트 통 도구라고 하죠. 편하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보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잠금 도구라는 락 도구 이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었던 이미지를 좀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좀 실습을 해볼게요. 오픈하셔서 피라넷이 예제 있네요. 자, 이 건물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재질 같은 것들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단순한 색상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지붕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나는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필이라고 하는 도구가 채워주는 도구니까 선택을 하고 빨간색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에 다 빨간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평면이면 평면,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락 도구가 되겠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플랜 락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락, 이거는 메테리얼 락, 이거는 컬러 락, 아래쪽은 클리어 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플랜 락 같은 경우에는 평면 잠금이에요. 평면 잠금. 그래서 선택한 면에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우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면만 어떤 그런 면을 세팅을 할 때 이 평면 잠금이라고 하는 플랜 락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잠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만든다고 보면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그런 면들만 선택할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면들을 한꺼번에 필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이 오리엔테이션 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메테리얼 락이라고 해서 같은 재질, 동일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에다가 필, 즉 채우기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면, 그리고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재질. 그리고 아래쪽은 컬러 락이라고 해서 색상이죠. 색상별로
우리가 페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클리어 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락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때 클리어 락을 한번 눌러주시면 전부 정리가 됩니다. 락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화살표 같은 게 있는데요. 락 세팅이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은 락 세팅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은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플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컬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세팅 값인데 얼마만큼 그 감도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얼마만큼의 영역을 포함할 것인지 뭐 플랜, 톨러런스 같은 경우는 평면인데 어느 정도의 평면까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강도를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 플랜 톨러런스, 지금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인데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플랜 톨러런스나 컬러 톨러런스 같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1이라고 하는 값도 있고 수치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데요. 1이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치를 크게 하면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 해당하는 필값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살짝 꺼주고요. 자, 얘네 클리어 락 눌러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인트 통 필도구를 가지고 부어주도록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지붕에다가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새 지붕에다가만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클릭을 하면 아니죠. 자, 다시 뒤로 되돌리고 그러면 이 컨티기어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접한, 근접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접한 것만 필을 값을 주게 되는 건데 해제를 한번 하고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그쵸?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여기에 있는 플랜 락이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선택이 좀 되죠. 보시면 여기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각각의 플랜, 평면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넣고 싶다. 클릭하시면 빨간색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넣고 싶다. 자, 클릭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여기다가 넣고 싶다. 클릭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자, 여기도 넣어야 되고 여기도 넣어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지붕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여기 부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제일 큰 지붕 여기다가 우리가 빨간색을 삽입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한 번에 되고 여기도 한 번에 됐는데 여기는 여기 한 번 하고 여기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게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플랜 톨러런스 현재 여기 플랜 락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 톨러런스를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얘의 수치를 이렇게 많이 좀 주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들어가게 되죠. 허용되는 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이 허용치 값이라고 하는 톨러런스 값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막 들어가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클릭해도 이상하게 범위가 넘어가게 되죠. 허용치 값이 너무 크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범위를 또 벗어나게 되니까 이 수치 값을 잘 조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1, 조금 안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 값들을 조정해서 삽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셋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플랜 값에 색깔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됐는데 지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지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셔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으로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잘 범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세팅 값에서 톨러런스를 살짝 줘서 조금 더 주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 줘서 이렇게 노란색 지붕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삽입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쵸? 지금 톨러런스 값이 커서 그런지 선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삽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좀 낮춰서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벽 같은 부분도 내가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삽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초과해서 넘어가는 부분은 톨러런스를 조절을 해서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플랜은 좀 넘어가고 이제 원래대로 자,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오리엔테이션 락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락은 뭐라 그랬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효과를 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쪽 면을 클릭하면은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여기면 여기. 자, 이렇게 어떤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없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티기어스라는 걸 해제하면은 자, 이제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니까 자, 우측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컨티기어스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들도 선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근접해 있는 것들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 클릭하면 우측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부분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선택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셔서 오리엔테이션 톨러런스 값이 30이 돼 있으니까 좀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톨러런스 값을 조절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효과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테리얼 같은 경우는 같은 재질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만 들어가는데 컨티기어스를 체크 해제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벽 부분의 재질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계단 부분까지 다 지붕은 지붕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흰색 영역이 다 선택이 되고 지붕 색깔, 벽 색깔, 아래쪽 색깔, 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하늘이면 하늘, 바닥이면 바닥. 자, 이렇게 재질 가지고도 효과를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색상입니다. 색상은 비슷합니다. 이 색상, 이런 색상들 각각 해당 색상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게끔, 자, 재질도 어떻게 삽입되느냐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바닥, 여기도 바닥, 조금의 재질과 차이점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면 빨간색, 여기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세팅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이 흰색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좀 그림자가 져서 어둡고 이쪽은 좀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같이 인식이 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따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색상은 이렇고 재질은 좀 전처럼 한꺼번에 다 해당 재질에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컬러 값을 가지고도 색상을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컬러도 마찬가지로 락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톨러런스가 있어서 해당 수치를 가지고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치를 좀 많이 주게 되면은 비슷한 색상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위쪽까지 다 선택되니까 자, 적당히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작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잠금들과 그 다음에 이 필이라고 하는 채우기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채우기 도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것들도 한꺼번에 줄 것인지 아니면은 안 줄 것인지 체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그러면 지우개 도구. 자, 여기 보시면 이레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도구는 말 그대로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뒤쪽에 있는 투명한 용지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우면 자, 여기에 체크 무늬가 있다고 해서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거를 이렇게 체크 형태로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은 여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걸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 자, 지우개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브러쉬 형태로 지우는 거, 이거는 연필 형태로 지우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필 형태로 지우는 거, 이거는 스탬프 형태로 지우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러쉬를 칠하듯이 지워지게 되는 거고요. 사이즈를 여기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커지죠.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브러쉬에 해당하는 사이즈 조절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드밴시드 세팅이라고 해서 쉐입 같은 것들, 네모나게 또 비율, 소프트니스 값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펜슬이죠. 연필 도구처럼 생겼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연필 도구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선, 연결되는 선, 사각형, 원. 자, 똑같이 있어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의 형태대로 해서 투명해지죠. 그쵸? 사각형으로 하게 되면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투명해지죠. 원이면 원의 형태로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자, 연필 도구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우개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싹 지워지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어떤 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만 지울 수가 있겠죠. 뭐 지붕만 지우겠다. 그러면은 플랜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지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아니면 뭐 플랜은 톨러런스 값 조절해야 되니까 재질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질 뭐 비슷하네요. 컬러로 해볼까요? 컬러도 톨러런스 값을 조절해야겠네요. 어차피 다 클릭하시면 해당 부분이 지워집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부분이 지워지고 자,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해당 부분이 지워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색상만 이렇게 그쵸?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클리어를 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시게 되면은 스탬프 도구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클릭하실 때마다 네모나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지우개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필, 브러쉬, 필, 스탬프 자, 이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확대 축소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줌 도구였죠. 마우스 휠을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확대 또 축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비율을 가지고도 우리가 조절을 하실 수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확대 축소 도구를 보는데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은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물론 이동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트 윈도우에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보실 수도 있었는데 더 편하게 하시는 방법은 왼쪽에는 바로 위에는 핸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손 모양, 손 도구라고 하죠.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가 손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만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축소는 마우스 휠 버튼 통해서 축소 확대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도구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마우스 휠 버튼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손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을 돌림으로써 확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 같은 경우는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동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 버튼이 그냥 확대 축소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하심으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같은 걸 드리자면 확대나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이 핸드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원래대로 여기서 Fit to Window를 누르는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Fit to Window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크기에 맞게 딱 맞춰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핸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핸드 도구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핸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Fit to Window가 되는 거고, 줌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100% 형태로 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1대1로 정확하게 나오죠. 조금 거의 뭐 비슷한데 윈도우에 딱 맞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1대1 비율로 정확하게 나오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대 작업을 하시다가 많이 확대 작업을 하시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축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간단하게 맞추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